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영기 교사 상담 지도 방향안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김천여자고등학교 교사 강계훈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이 강의 할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은 이제 진로가 바뀌고 어떤 학생들은 뭐 다 합격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학생들의 그 진학을 확실하게 확정지어서 결정짓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안내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먼저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상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고 그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며칠 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학생부 이야기를 조금만 해주고 싶어서 학생부 이야기를 조금 집어넣어 봤습니다.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경북진학지원단에 7년 동안 했고 올해 이제 하면 8년째, 그리고 대입상담교사단도 한 3년 정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북형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출제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목이 진로교사입니다. 올해부터. 박수 한번 주시면.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13살 때부터 꿈이 수학교사였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40대 후반이 되면 노안이 오기 시작하고 글씨를 보다 보면 그 글씨 문제에 초점이 두기보다는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에 더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수학은 너희가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진로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경희대 자문을 해보니까 제가 뭐 의견을 막 낸다고 잘 받아들여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기 보시면 그 핵심 과목에 보면 이번에 수학 같으면 확률과 통계가 들어있거든요. 공대 쪽에서도. 사실 그게 핵심 과목은 아닌데 이번에 막 넣었는데 그 넣은 이유를 보시면 이제 그것 때문에 넣은 거죠. 수능 때문에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그림 좀 잘 그렸지 않습니까? 제자가 그려줬습니다. 네. 미대를 간다는 아이가 이런 제자를 둬야 됩니다. 네. 요 자료를 이제 강의 자료는 나중에 거기 아까 말씀드린 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다 올릴 거니까 편안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요 자료 만드는 시점에서 대입 관련 이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지역의사제 같습니다. 저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아마 서울의 상위권 대학 스카이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의대를 실패한 학생들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올해 수능은 과연 어떻게 나올 건가. 작년 수능이 국어하고 영어 어려웠죠, 그죠? 어려웠던 이유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 변별을 위해서인데, 그럼 올해 수능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거기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사탐론입니다. 사탐론은 올해도 과연 이어질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시를 지원하려는 아이가 사탐론을 만약 하려고 하면 조금 고려를 해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시에서는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줍니다. 경북대나 뭐 이런 대학들이 가산점을 주면서 그 가산점을 대략적으로 제가 환산해서 작년에 정시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등급 정도가 이제 좀 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탐론을 무조건 해야 되는가. 즉 사탐이 작년에 보면 작년 6월 모평에서 보면 한 10만 명 정도가 늘거든요. 그래서 한 사탐을 적어도 한 과목 이상 친 학생이 70% 이상입니다. 수능에서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정말 놀랍죠, 그죠? 정시 합격 107명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대로 가는, 이런 의대를 갔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삼성갈래에 수천 몰렸는데 등록금 안 내도 된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선택은 의대였습니다. 올해도 아무래도 특히 저 지역의사제가 좀 문제라기보다는 입시를 좀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 대입에 대한 고민은 이렇습니다. 학령 인구는 13,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시면 1등급 인원은 521명, 2등급 인원은 912명, 3등급 인원은 1,563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서 상위권 그룹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과연 4, 5등급대 아이들이 이 지역의사제를 위해서 올 건가?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1, 2등급 아이들이 많이 올 거라는 예측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이라든가 그리고 수능 체제에 관한 문제, 여기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활동, 작년까지 700자였습니다. 이제 500자로 줄었습니다. 저 500자로 줄었을 때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 행특도 이제 500자에 300자로 주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진로 활동을 자꾸 많이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도록 심화시키는 활동이 중요하고, 앞에 했던 활동에 좀 더 심화되는 내용들 얘와 좀 연계시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발은 기본적으로 500자 정도 되면 이제 인성, 학업, 진로 요 세 가지 파트를 잘 녹여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0자 가지고 저거 다 녹여내면 그냥 나열식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과 학업, 또는 인성하고 진로, 아니면 학업과 진로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성과 학업 또는 인성과 진로 쪽에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 정시 가산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사탄론이 정답은 아니다. 가산점 고민하셔야 되고, 그 지역 메디컬을 관련 학생들이 있겠죠. 약대나 의대 관련 학생들 보시면 과탐을 반드시 쳐야 됩니다. 수학은 확통을 쳐도 괜찮은데 과탐은 대부분 다 쳐야 됩니다. 경대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 아이한테 사탐을 쳐라.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생부 활동 어떻게 할 건가? 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최상위권 대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쪽입니다. 학업 역량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그 학생부를 분석해보고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말이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죠? 90분 강의가 60분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 상담 사례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고3 첫 단위를 맡았습니다. 내신 4등급과 내신 7등급 같은 대학 똑같은 과를 갔습니다. 저도 이게 충격이었는데 처음에 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만 보는가 하면 정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수시 결과만 자꾸 보다 보니까 그 4등급 대 아이들이 가는 대학을 썼는데 최종적으로 7등급인 아이가 수능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같은 학과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 무조건 수시만 보지 말고 정시하고 같이 녹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자녀 성적 모르는 학부모님들 상담으로 오실 때 답답합니다. 실사례로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어땠는가 하면 학부모님이 자기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그 아이의 성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아이가 여기밖에 못 가느냐, 그래서 성적을 보여주면서 하니까 부모님 깜짝 놀라시죠. 근데 저도 우리 딸 성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프라이버시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적이 나오면 발송합니다. 집으로. 발송했다 문자도 보내고, 부모님들이 저 성적을 아셔야 됩니다. 3월 초에 한 번 정도는 1학년 때까지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보내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에 의지가 없는 학생, 자기는 대학을 안 간대요. 하지만 원서 쓸 때 되면 찾아옵니다. 그렇게 말 안 듣던 아이들, 그 말을 엄청나게 잘 듣습니다. 몇 시까지 오라고 하면 딱 오고, 어떨 때는 뭐 음료수도 하나 사오고 이상한 짓도 하긴 하는데, 저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정말 대학이, 저 아이들이 생각 뭔가 하면 나는 대학 갈 수 없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조금씩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기적을 만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건국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5등급대 아이가 합격을 했습니다. 실사례로. 연세대, 이 아이는 사실은 이제 수능을 경북에서 아마 1등 했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래 1등이 아니었는데 수능을 잘 친 학생. 그리고 이 학생이 대박이었습니다. 수학 100점 맞은 학생. 저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하면 4등급, 5등급 대 아이인데 정말 말도 안 씁니다. 야자 좀 해라. 안 됩니다. 저는 독서실을 가서 공부해야 된대요. 결국은 저 학생이 재수를 하는데, 그 전에 하던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항상 이런 얘기예요. 저는 수학 나중에 꼭 1등급 맞을 겁니다. 그 애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재수해서 100점 맞습니다. 수학을. 그때 가형, 나형이었거든요. 가형 100점이면 엄청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화학 1등급 맞은 학생, 이 학생도 여학생이긴 한데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는 줄 알았더니 뭐 열심히 했나 봅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찍은 것도 맞고 해야지 1등은 맞습니다. 네. 근데 더 대박이었던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뭐 여기 같이 근무하신 선생님도 계시던데 예천여고에 근무할 때 어떤 학생이 뭐라 했는가 하면 2학년 때 논술로 간대요.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네가 논술로 가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그랬습니다. 농어촌에서 논술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른 학교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학생이 논술을 뚫습니다. 연세대를. 내신 3등급 때 아이가. 여기 같이 근무하신 선생님이 있어서 이게 사실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 저 연세대 논술을 뚫었어요 하길래 제가 뭐랬는가 하면 뭐 학원을 다니고 했다 하길래 너 같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학교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논술을 학교에서 지도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무조건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래서 무조건 너는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손을 장을 찢을 뻔했으니까. 네, 무조건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좀 많이 힘들지 않겠니? 거의 기적이지 않겠니? 이런 표현을 좀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거는 올해 상담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학교는 올해 최상위권 아이들이 서울대를 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의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특정 자기는 무조건 수에 약합니다. 재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학부모 상담해야 됩니다. 어머니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제 생각에는 하나 정도는 좀 딴 거를 쓰는 게 어떨까요 하면 아이는 절대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안 씁니다. 그래서 6개 다 써서 당연히 다 떨어지겠죠, 그죠? 수능이 안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대학은 죽어도 가기 싫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A라는 대학과 B라는 대학, 누가 봐도 A라는 대학이 더 인지도도 높고 더 괜찮은 대학이고 한데 갑자기 이 아이가 거기 말고 다른 학과를 씁니다. 다른 대학을 쓰고 학과도 막 지 마음대로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가기 싫다고 하면 상담을 3번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통화를 3번 했는데도 결국은 이 아이의 선택대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요를 해서는 안 되고 최종적인 결정은 학부모와 학생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좀 힘들어지면 학부모님과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수능 체제 안 되는데 논술만 공부한대요. 논술 치료 못 가지 않습니까 이거? 수능 체제 안 되는데 수능 체제가 안 되는 학교를 수능 체제가 필요한 논술 전형을 치면서 수능 체제가 안 되는데 논술 공부한다. 이런 아이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적당히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수능 체제부터 좀 하고 가라고. 그리고 내신만 보고 학종 쓰려는 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수능이나 경북대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 다 수능 체제를 다 풀어준 상태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이 좋으면 좀 상위권 학과를 쓰려고 하지만 경북대 같으면 이제 20%의 그 서류 평가가 여기서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쉽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특히 학종이나 이런 거 보여줄 때는 합격생 말고 불합격생도 같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수능에 자신감은 보입니다. 선생님 저 수능 할 수 있어요. 6등급 아이들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부터 하면 이때까지 자기가 항상 공부를 안 해서 그렇대요. 언제 공부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공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인데 우리 반 아이니까 많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 아이가 한참 수능 공부해야 될 때 자기 조카 A를 봐주러 가야 된대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 인생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카 A를 봐주러 가고 하면은 네. 그 자기 성적을 이해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자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3월 모의고사 수학 1등급, 국어 4등급, 뭐 영어 4등급 이렇게 가다가 5월 모의고사 영어는 1등급, 수학이 뭐 국어가 4등급, 영어 4등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머릿속에는 어벤져스 등급만 나옵니다. 제일 잘했던 것만 다 모아놓으면 최상이 되는데 항상 제일 안 좋은 등급을 다 모아지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한 번에 다 잘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아이 작년에 이제 했던 얘기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 농어촌 학생 상담했던 이야기입니다. 뭐 저는 상담 별로 안 했는데 고맙다고 왔는 거고 얘는 이제 재수생이긴 했는데 워낙 학업부서
그 고대 학업 우수자 전형은 수능 체제가 높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식자 경영에 이제 최초 합격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신 2등급 때인데 괜찮죠, 그죠? 근데 이거는 작년에는 글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이제 저를 이제 정말 생각해 보게 한 학생인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당연히 잘 지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어보네요. 저 2015년 3학년 때 선생님 반 학생 땡땡땡입니다. 늘 국어를 못한다고 하셨죠? 저는 저런 말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연락 안 했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받았을 때 2024년도에 받았으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받은 편지입니다. 카톡으로 온 연락처인데, 저 올해 땡땡 약대 들어가고 다니고 있대요. 얘 꿈이 약사였습니다. 이 아이가 잘 보면 10년 만에 돌아온 거죠. 돌고 돌아서. 그래서 경북대 다니다가 고려대 생공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약대에 왔다. 늦었지만 선생님께 꼭 연락드리고 싶었대요.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엇나가지 않게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저 문장에서 제일 제가 생각하게 됐던 거는, 늘 국어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아이들한테 좀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학생들 진로할 때 무조건 상위권 대학을 쓰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한 번은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 딸도 이제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1학년 처음에 이제 대입 고등학교 때 막 상담을 하는데, 저도 제 딸 성적을 모르니까 잘 모르죠. 상담할 때 처음 알았습니다, 성적이 이런지.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생물 교육을 쓰죠. 생물 교육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대는 생물학과를 썼는데 둘 다 합격을 합니다. 경대의 생물 교육은 떨어지고 후보 1번에 떨어졌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경대 생물학과를 가지 않고 다른 학교 생물교육과를 간다고 해서, 뭐 이 아이의 꿈이 얼마나 확고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얼마 전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너 후회하지 않니 하니까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꼭 생물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상담하실 때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그런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합격해놓고 안 가고 이런 대학을 우리가 꼭 써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시간 많이 흘렸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고3 담임의 역할, 2027 대입 환경, 그리고 대입 상담의 실제, 그리고 대입 상담 프로그램 활용법. 사실은 대입 상담 프로그램 활용법이 여기서 핵심이 돼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은 잘 하시다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고3 담임의 역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늘 똑같은 생각입니다. 작년이랑 먼저 수업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선생님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상담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죠. 그래서 그 수업에서의 아이들한테 주는 메시지, 저 수업의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을 보셔야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수능 문제를 보시고, 이런 게 요즘에 수능 트렌드에 자주 나온다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2028 예시문항 보셔야 됩니다. 2028 예시문항, 작년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계속 안 나오던 중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냈는지 궁금해서 저는 그거 내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어디 가든 제 말이 잘 안 먹히긴 하는데,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거 내면 일이 커진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이겁니다. 결국은 2028 예시문항이 있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입을 하는 거는 2027 대입이지만 2028 대입하고 조금 연계해서 보는 것이 좀 더 올해 대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담 전문가로서 그냥 이 아이가 온다고 막 다 상담을 해주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진학 전문가도 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만들까? 저는 항상 이제 고3 부장할 때마다 하는 게 뭔가 하면 시사. 왜냐하면 자기 관심 있으면 자꾸 찾아보겠죠. 그래서 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교과에 대한 전문가를 했습니다. 수업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수능에 대한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꾸준하게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나갈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잘 이해 안 되면 와서 질문해라. 돈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김영란법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거 다 녹화되는 건가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김영란법을 왜 싫어하는가 하면 우리가 뭐 교사가 학생들한테 받아봐야 뭘 받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옛날에는 뭐 고맙다고 껌이라도 사탕이라도 한 개 들고 오는, 요즘에는 절대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 아이들한테 꾸준하게 질문을 유도해야 그 다음에 상담이 좀 쉬워진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작성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부를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건가. 네. 그래서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이 교과 시간이고, 교과에 신뢰가 없으면 교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상담은 그냥 애들 온다고 다 상담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은 먼저 언제 한다, 딱 학생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시작해 주는 게 제가 생각해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꾸준히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요즘에 표정이 안 좋아 하면 한 번씩 불러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친구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 뭐 나중에 혹시 학부모 상담할 때는 학부모님들, 여기 다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속 다 썩어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면 남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수험생은 항상 힘듭니다. 나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작년에 여기 피그말리안 효과를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같이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자기 학년실에 긍정의 힘이라고 딱 붙여놨어요. 똑같은 말 같은데 역시 국어교사는 다르구나. 피그말리온 효과보다는 긍정의 힘이라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좀 바꿔봤습니다. 긍정의 힘 믿으십시오. 네. 그리고 진학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2026하고 2027 대입 좀 비교해 보시고, 지금 주요 대학 특징,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서울교대, 홍익대, 경북대 등 이렇게 있는데, 제가 빨간색, 저기 초록색, 파란색으로 나눠놓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주요 특징에서 보면 서울시립대와 숙명여대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립대는 서류평가 10에서 20%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숙명여대는 서류평가 30%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숙명여대 올해 수능 체제 없어지거든요. 그럼 작년 입결을 보고 제로 원서를 쓴다,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과 전형에서 직윤을 쓴다고 하면 거의 자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서울교대, 홍익대, 쟤들은 수능 체제 올해 확실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는 올해 2합 6인가 아시죠? 2합 6이면 아이들, 교대 아이들 웬만하면 다 던질 것 같거든요. 작년에 4합이었는데 훨씬 더 좋아졌고, 홍익대도 3합 8에서 2합 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입결보다 좀 올라갈 것 같은 대학들은 조금 체킹을 해두시고, 경북대에서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메디컬 쪽하고 의치 약수에서 저기서 이제 수학을 이제 포함해야 되는 거죠.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 요거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건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북대는 모발공학과를 제외하면은 아무 과목에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탐구 2과목이 필수였는데 이번에 수학이 필수입니다. 의대에서.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입기로 올라갑니다. 탐구 평균을 잡기보다는 수학이 이제 등급 따기가 오히려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탐구 2과목에서 평균 잡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사탐 쳐도 상관없긴 하지만, 근데 수학 탐구 2과목에서 평균을 잡기보다는 학생들이 수학에서 오히려 등급 맞는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입결은 조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에서, 자기 학교에서 진학하는 대학이 많은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든가 입학처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혼자 막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다 저경력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경력 교사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해서 막 입시지도 하시 마시고, 옆에 있는 부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조금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 대학 알림이 대학 어디가에 회원 가입을 해서 거기 상담을 한번 몰래 신청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 견해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입 정보를 잘 수집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요거는 뭐 변한다는 거, 이 이야기부터가 조금 시작인데, 건국대에서 이제
경기 진협에서 강의한 내용을 조금 요약했던 것들을 제가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 AI를 학생부 이야기입니다. AI를 활용한 학생부의 경우 일회성 주제가 심오하기만 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에서 치우치는 학생부는 별로 좋지 않다는 느낌이고 학생부 간의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혹시 얼마 2월 달이었나? 그때 영남대에서 2월 초에 했던 영남대에서 했던 그 성과 공유 컨퍼런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잘 보시면 결국 의학학 계열에서 하는 것들은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얘가 탁 튀어나왔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창체 경우 일회성의 활동에서 일회성인 활동인 경우 인위적인 활동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가서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미사여구 좋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례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 저거는 이제 근대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전공입니다. 자유전공에서 하는 경험의 다양성은 과목에 충실하고 탐구력을 좀 깊이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적인 가이드북. 요즘 제가 컨설팅 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적인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학업 영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어 교과 학습에서 성실하고 학구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수업을 통해 얻은 지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부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식을 지적 호기심으로 확장하며 탐구 중심의 학습 자세를 드러냄. 여기까지 보시면 학생부 내용이 어떻습니까? 별로죠? 왜 별로입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뭘 보고, 네가 뭘 보고 지적 호기심으로 확장하느냐가 평가자가 봤을 때는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 보면 중요합니다. 어문의 응가의 국어 교과거든요. 어문의 응가에 대해 학습한 뒤 히읗을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구분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주목했다. 이게 지적 호기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자유 그대로 다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를 중심으로 어문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탐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정말 사실이 돼버리는 거죠. 저기서 이야기는 지적 호기심을 해서 탐구 중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입니다. 관련 학술 자료를 직접 찾아 논문을 확보하고 히읗의 문적 분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하는 등,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능하면 구체적 사례를 좀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경북대 학생부 종합적인 가이드북 하나 이거 더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대학에서 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모집 단위별 전공 관련 교과입니다. 자, 심리학과는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국어, 사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학교 종합 가이드북 보면 다 있습니다. 생공하고 생물학과는 영어, 과학입니다. 수학을 잘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그게 전공관리 교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4년 전쯤에 발표했을 때는 경북대에서 생공은 수학, 과학이었고 생물학과는 영어,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생공은 그래도 수학의 힘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긍정의 힘과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학과는 보시면 수학, 영어, 그리고 경상대학교 수학 영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를 관련 아이들, 그리고 건축학부는 자꾸 건축학에서는 수학보다는 영어를 좀 더 강조하는 것 같고, 건축학부, 건축공학에서는 수학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부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학 영어를 전공관리 교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그 수학생님 중에서 아이들 싫어하면 저거 좀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볼 수 있지 않나. 그 서울에 있는 고대나 이쪽에서는 통계학과가 문과 계열인지 아시죠? 이과 아닙니다. 자연계열. 원예학과는 또 영어하고 과학입니다. 원예학과 보면 사실은 제가 자연계열을 갖고 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필요한 이유는 저기서 이제 일반 학생부 종합하고 지역이 이제 저기서 일반 학생은 이제 의예과 저 학과들이죠. 저기서 보면 학업 영역에서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저기에 대한 평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있어도 진로 영역에서도 저 교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저 과목들은 성적도 괜찮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제 제가 잠깐 올해 입계를 보니까 공학 계열이었나? 거기서 보니까 가려고 한 고려대 같으면 과학을 한 34단위 정도는 들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자, 이거 제가 보고 감동 먹어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 사실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은 다 못 보여드리고, 사기꾼들 새벽 2시인가 3시에 깨서 이거 보는데, 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활동이 너무 좋겠구나 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다 봤는데 심심하면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 어떤 얘기인가 하면 정조의 권도에 대한 일화를 이제 설민석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정조의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이 심한지라는 사람이래요. 저는 심한지가 이제 벽파의 수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벽파의 반대는 시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등이 원래는 저기의 대상으로 심한지가 정조를 뭐 독살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영화도 있고 막 하다는데 그건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저 사기꾼들이란 저 예능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금등이 2009년 2월 9일 날 저게 발견되면서 엄청난 이제 파장이 일었다는 거 하는데, 그래서 저 금등에서의 정조하고 저기 심한지가 나눈 편지 내용입니다. 저 보시면 1799년 3월 6일 정조의 편지입니다. 내일 신하들은 얘가 이제 정조가 심한지한테 보낸 편지죠. 내일 신하들을 소견할 것인데 뭐 반일에 나와서 강력히 아뢰고 즉시 뭐 뜰로 나가서 뭐 관을 던지고 막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활동을 하면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 여기서 한번 이게 탐구력이구나. 그래서 이제 설민석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 편지를 보고 저 편지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조서왕조 실록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 자료, 저런 것들이 탐구력이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나서 저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진짜 이 다음 날 똑같이 심한지가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권도에 대한 생각을 설민석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마지막에는 정조와 심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스토리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스토리가 아닌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뭐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새벽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좀 천천히 한번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자, 이거는 학생부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서울대 아로리 들어보셨죠?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냥 우리는 이 아이가 독서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보면 학교 사선 선생님이 인정하는 도서관 애용자임, 신뢰가 가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도서관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독서 토론을 만듭니다. 주도적인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상 매체가 난무하는 사회일수록 디지털 문해력 못지않게 텍스트 문해력 또한 인정받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뭔가 하면, 책 많이 읽는다고 중요하지 않아. 거기서 지식의 결합과 숙성,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지식이 됐을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지식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좀 더 누가 봐도 저게 신뢰성이 갈 수 있는 저런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기서 저 학생들의 그 생각들을 좀 잘 녹여내주면 좀 더 좋은 학생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 이야기는 이겁니다. 서울대 아로리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똑같습니다.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영상 시청 후 우리 아이들이 보통 설명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무슨 책을 읽고와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상대방의 악의가 없어도 자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단 경계하고 혐오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제노포비아 현상을 떠올렸대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저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이는 이미 제노포비아 현상을 알고 있는 아이죠. 저런 표현을 우리 학생부에서 잘 놓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가진 지식을 더 심화 확장하기 위해서 독서를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저런 표현도 한번 써보면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학생들이 그 후에 저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 저 학생들의 역량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컨설팅 할 때 수학생들 혹시 계시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아이들한테 이거 묻습니다. 이게 수학 교과서에 있는 문제거든요. 함수 y는 2의 마이너스 x, sin x에 대해 수학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 구경하세요. 네, 대해서 등식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2y 프라임 더하기 2y는 0이 성립함을 보이시오라고 하면 아이들은 저걸 그대로 저기다 집어넣어서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끝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 값을 저기 집어넣어서 성립한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저 등식의 앞에 사실 저 방정식이죠. 저 방정식의 해가 얘라는 거죠. 방정식의 해가 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y는 2의 마이너스 x, sin x의 방정식 이 값은 저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저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입니까? 미분이 들어있는 방정식, 다른 말로 하면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는 반대로 저기 있는 해는 제 말고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방정식 해를 찾는 그에 대해 탐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은 미분 방정식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교과에서 시작해서 심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수학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제 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입니다. 제가 수학 교사인데. 네. 네. 자, 2027 대입 환경은 수시 모집은 26년 9월 7일부터 해서 9월 11일까지 3일 이상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끝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12월에 정시 모집을 하는데, 정시는 무조건 수능이다 하지만 정시에서도 교과와 종합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런 대학들은 상위권 대학은 아니겠지만, 특히 뭐 한 5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은 저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5등급인데 수능을 끝까지 해보려는 아이들한테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은 저때 이제 뭐 수능으로 모집할 수도 있고 저렇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 지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수시 모집을 하게 되면 수시 모집은 최대 6회 지원 가능이고, 12월에 정시 모집, 올해는 1월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때는 군별 1회 총 3회까지 지원 가능입니다. 그리고 2월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자, 이게 경북대입니다. 경북대에서는 작년에도 이랬는데 올해도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총 원서를 4개밖에 못 씁니다. 경북대는 4개밖에 못 쓰는데, 중요한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하나밖에 못 써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반 전형,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전형, 저 많은 또 저기 농어촌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저런 걸 다 합쳐서 한 개밖에 못 씁니다. 저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우리 딸 대입부터 시작됐습니다. 저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보 1번에서 안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 전형들의 특징을 보고 저 아이하고 종합전형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 성적이 안 되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정말 저 경대를 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학생, 그러면 학생부를 마지막까지 잘 챙겨서 일반 전형을 써야 됩니다. 수능이 계속 기차 타는 애들 있죠. 7788 막 이렇게 타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일반 전형 안 됩니다. 전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지역 종합, 수능 체제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좀 잘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저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저기서는 하여튼 종합 전형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안내를 학생들한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학마다 쓸 수 있는 게 과연 몇 장인가, 이것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시 모집에서 합격하게 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쓸 수 없습니다. 얘는 당연히 전문대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대는 쓰실 때 수시에 좀 괜찮은 성적인 아이가 쓰려고 하면 가능하면 한 번 돌려서 수능 이후에 수시 2차에서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정시 모집은 이제 정시 모집에 학교에서 등록하는 순간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나는 버린다고 하면 그때는 추가 모집에 다시 쓸 수 있는 거고요. 전문대는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권 아이들, 이걸 정말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교들, 저기 있죠.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공사, 경찰대학교, 기타 등등 저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거 상위권 애들한테, 이과 애들은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무조건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영구, 서성한까지 다 써서 총 6개를 써가지고 6개 썼는데 6개 쓰고 저기 있는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를 썼습니다. 총 7개 쓴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수시에 다 떨어지고 카이스트만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대박 난 거예요. 과연 이 아이는 정시로 원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한 것들은 정시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예전에 이제 제가 지도했던 학생이 수능을 너무 잘 쳐가지고 성대 보내기 아까워서 걔가 농어촌 전형이 됐는데 농어촌 지원자기 안 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법은 쓰지 마시고 요거는 좀 많이 좀 이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대 이런 것들은 번외 게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대입 일정은 이렇습니다. 11월 19일 날, 그리고 8월 30일 날 수시 학생부 기준이라서 사실 3학년이 제일 힘든 거는 여름 방학이 없다는 거죠. 여름 방학이 없는 대신에 겨울 방학은 또 학교에서 요청하면 방과후도 해야 되니까. 네. 네. 하여튼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못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1월 되면 이제 11월 19일 날 수능이 한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 것 같고 수능 통지 교육비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져야 되고 이거 등록 시간 학생들 꼭 확인해야 됩니다. 등록 시간 만약에 그 시간 내에 아이들 등록 못하면 아이들 재수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3학년 할 때 어떤 학생 보니까 자기는 8시까지만 등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앞에 보니까 7시까지였죠. 그래서 강제 재수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주요 특징은 사실은 뭐 이렇게 있는데 대교에 있는 걸 가지고 오긴 했는데 나머지는 크게 볼 필요 없는 것 같고 오른쪽에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과 모집과 전공 자율선택제의 기준이 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저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대입 2527 대입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는 지역의사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권역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수도권, 비수도권 보시면 수도권 같으면 수시, 정시 한 65대 35 정도, 비수도권은 9대 1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모집한다는 거. 그래서 올해는 수도권에서 1,009명이 증가하고 비수도권에 471명이 감소해야 되는데 490명 지역의사제를 뽑기 때문에 조금 증가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 대한 그 인원의 전체적인 비율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서는 제일 왼쪽부터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그리고 실기 실적 수능입니다. 제일 많이 모집하는 건 보시면 수능이죠, 그죠? 그래서 수능에 대한 준비, 그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가 아닌 단순 교과 전형만 가지고 서울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대학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인천 이제 수도권으로 내려오면 그래도 역시 저기서 교과 전형이 좀 많이 늘어난다는 건 볼 수 있습니다. 저 밑에 쪽 보시면 어디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대부분 다 교과 전형 많이 뽑습니다. 교과 전형 딱 잡아놓으면 애들이 못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가 재밌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왔던 게 이겁니다. 그 자료집에 넣었습니다. 제가 자료집 있나?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게 보시면 교과 전형은 학생들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써야 될 것 같지만 저기 보시면 1.0에서부터 1.25까지는 6%밖에 쓰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교과 전형 많이 쓰는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5등급 대 아이들,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전형은 종합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학생부의 내용도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이제 1.0, 1.25에 대해서 저렇게 6개의 학종을 다 쓴 아이 6.67% 쭉 내려오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교과 하나, 학종 5개, 교과 2개, 학종 4개, 마지막에는 22%부터 보시면 교과 셋, 학종 셋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전 아이들은 지역 상위권 아이들의 지역 의대를 노린 아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보시니까 어떤 아이들이 제일 짜증날 것 같습니까? 상담하실 때 짜증은 아니죠. 우리는 긍정의 힘으로 애들 키워야 되니까. 어디가 제일 아이들 상담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전형이 다양한 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2.0에서부터 보면 비슷하죠, 비율이. 사실은 저기 성적 안 좋은 친구들은 저 앞에 그 종합전형은 크게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2등급 대 아이들 입시 상담이 2등급에서 3.5등급까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입시 상담에서 가장 어려워지지 않을까. 매번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공 자율선택제입니다. 얘는 무전공이라 보시면 되고, 네, 이건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형 1은 내가 모든 학과에 다 갈 수 있다는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메디컬이나 아니면 사범대 이런 데는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과를 졸업했을 때 자격증이 나오는 과는 지원할 수 없는 거죠. 유형 2에는 이제 단대별로 이런 모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유형 2의 경우에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과,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를
나중에 얘가 선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꼭 찾아보시고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쓰면 좋지 않겠니? 성적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거는 건국대입니다. 건국대에서 이제 학과 모집하고 KU 아까 자유전공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어디 있는가 하면 진로 역량과 성장 역량인데 학업 역량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저 아이들은 사실 진로 역량을 보기는 좀 힘들죠. 진로에 대한 역량을 보기보다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성장 역량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두 번째는 탐구력,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경험의 다양성 제도 탐구력이었거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도 보면 그 역량 자체가 자기 주도적 역량일 텐데 그때도 자기 주도성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업 역량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전공 자율 선택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뚜렷한 과는 아니지만 최소한 계열 정도는 좀 정해져야 되는 것 같고 여섯 번째 보시면 경희대 이제 안에서 있는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무색무취가 자유전공이 원하는 데는 아니다. 네가 이걸 선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율전공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동교육 과정을 듣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이 과목을 왜 수강했는지 정도를 써주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학생부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재미있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선호도 이런 것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2016 전국연합 일정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정색은 다 보시면 되고 사실 저는 이제 상담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3월 달에 아이들 올라왔는데 이번 3월 모의고사 잘 쳐야 돼.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월 모의고사 못 쳐도 돼. 괜찮아. 5월 괜찮아. 그럼 언제 잘 쳐야 됩니까? 6월에 잘 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일반인 문계에 계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애들 2학년 때까지 수능 공부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면 3월 초에 이제 막 미친 듯이 애들 공부 시작하잖아요. 3월 초에 해가지고 20일 공부해서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성적 계속 이야기하면 애들 스트레스 받죠. 난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처음부터 여유를 주고 6월에는 이 정도 점수 정도 맞아주면 괜찮지 않겠니?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도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작년 수학 3월 학평에 미적분 5등급 컷이 28점입니다. 28점이면 사실 제가 오른발로 이렇게 잘 끌고도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27일 5월달 또 치거든요. 5월달 치는 더 대박인 거는 미적이 5등급 컷이 27점을 떨어집니다. 한 달 이상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막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5등급을 말씀드리는 건 5등급의 컷에 전국의 40% 학생들은 너희보다 못하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상담하실 때 가능하면 처음에 상담할 때 수능 얘기할 때는 너무 처음부터 좋은 성적보다는 6월 다음에는 6월에는 아직 괜찮아 9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하실 때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봐라 너희는 6월을 진짜 잘 쳐야 돼. 왜냐하면 6월은 재수생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 성적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막 꼬십니다. 꼬시가지고 어떻게 데리고 와서 6월에 성적이 안 나오죠. 당연히 기대만큼. 그럼 6월 돼서 다시 얘기합니다. 괜찮아 9월 있잖아. 9월 끝나고 나서 수시 쓰잖아요. 그래서 대신 9월은 실제점이 없어요. 그래서 6월 이야기할 때는 9월에 실제점이 없어서 6월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가채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들 공부하는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8월 27일 날 경북형 모의고사에 칩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 경상북도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는데 저 모의고사 선생님들 진짜 열심히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북에서 최고의 저 빼고 저는 이제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정말 유능하신 선생님들이 국어, 영어, 수학 문제 내니까 저 문제 학생들 좀 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입 상담이 필요한 점은 이제 학생들의 진로 그리고 전공 탐색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입의 특징 그리고 학생부 분석을 통한 이제 지원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지원 전략에 따른 학생부 이제 마지막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학생부를 저는 3학년 부장할 때마다 저희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 저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같이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이제 수시 원서를 다 쓰고 나면 같이 원서를 상담을 합니다. 같이 토의를 합니다. 선생님들끼리 다 모여서 자기가 고민했던 학과들, 저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안내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생각 어떠세요?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들 의견을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냅니다. 그거보다는 이게 좋지 않을까요? 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의 힘이 아니라 6명 또는 7명이 모여서 같이 그런 협의를 해서 가는 입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가능하면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3학년부에서 한 번 정도는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왜 이랬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입 상담 시 고려할 때쯤입니다. 경쟁률, 입시 결과 꼭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전형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성적 보시고 학생의 특징, 죽어도 안 간다는 애들은 보내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학생의 희망 진로 좀 고민해 보시고 목표 대학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담을 할 때는 처음에 아이들한테 이것부터 교육시켜야 됩니다. 대학 어디가, 그 입학처 활용하는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주셔야 돼요. 저렇게 해서 아이들 시켜야 됩니다. 선생님들 다 못 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6개씩 원서를 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10개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20 곱하기 10 하면 한 200개 정도 되죠. 그걸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찾아보는 그 힘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가 상담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시를 고려해서 그렇게 좀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나 봐요.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이 사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좋고, 사전 조사를 못한 경우는 수시 사례 차트 좀 확인하시고 되고, 조심해야 될 점은 여기 쓰면 100% 합격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원 들어옵니다. 100% 합격한다고 했으면 합격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 어디가 여기다가 이제 아이들 성적을 이제 입력을 하면 아이들이 자기 대학별 성적도 다 환산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얘가 6월 말 7월 달에 거의 다 오픈되던데,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길러줄 수 있고, 그리고 상담이 아이들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좀 단순한 것들은 자기들이 직접 여기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을 먼저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성적을 이렇게 해서 입력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대충 넣어서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적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운받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학생들하고 내용하고 일정 이런 것들을 하시고, 둘째는 희망대학, 희망학과, 그리고 정시를 고려해야 되고, 학생이 만족할 만한 대학의 하한수를 먼저 끊어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너는 갈래? 저는 여긴 안 갈 건데요. 저는 안 쓰면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재수는 고려하는지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학생의 희망, 진로학과 이런 것들을 최저 여부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밑에 주안점은 학생들한테 자신감을 줘야 됩니다. 지금 하면 괜찮다, 안 될 것 같죠? 그래도 괜찮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수능도 좀 강조해서 학습 분위기 잘 조성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5월 달에는 이제 사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는데, 이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채워야 될 부분들을 여기 거의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주제 잡는 것들, 아이들 주제 잡을 때 선생님들한테 와서 좀 이야기 좀 해줘 이렇게 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5월 모의고사 성적 보면 3월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6월달 모의고사 좀 강조하면서 이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월 상담은 이제 진짜 여기서는 애들한테 너무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되는 줄 알거든요. 이때 현실적으로 그 앞쪽의 상담이 등급 상담이었으면 여기서부터 환산점으로, 그래서 네 점수는 이래서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8, 9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 상담할 때는 환산점 고려하셔야 되고, 먼저 수능 이후에는 가채점으로 해서 100분위 점수로 좀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수능 결과 나오면 환산점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교육 프로그램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정시는. 왜냐하면 수능 잘 치는 아이들은 여기 성적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재학생들만 성적이 입력되기 때문에. 네. 활용법,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재학생들 성적을 가지고 교사들이 잘 정리해서 대교육에 넘겨서 하는 거라서 교사들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다. 이거는 좀 보시면 되고, 아이들이 또 추합됐는데 이야기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혹시나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지금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류는 바로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해서 안내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대학 어디가 입시 결과 이제 알면 되고, 셈 어디가에서 이거 보시면 대입 정보들 자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대부분 경북진학지원센터에 있으니까 굳이 요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 밑에 이제 보면 대학 정보, 저거는 뭐 보면 이제 선행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 분석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이제 성적 분석 탭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기 보면 내신 성적 분석하고 저런 탭들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시고 이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상담을 하게 되면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은 2학년 2학기 성적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네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가 2학년 2학기 성적하고 똑같은 성적을 받았을 때 너의 최종적인 성적은 저렇게 성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Z 점수는 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Z 점수를 활용하는데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Z 점수는 2028부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Z 점수를 활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50%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Z 점수 다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대입 상담 프로그램 다 계산해 주거든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습니다. 수학이 뭐 등급을 보니까 1등급인데 Z 점수 1.5면 저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는 100분의 석차가 0.0668이라서 적용 등급이 2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실질적인 등급은 1.5등급으로 반영된다. 이거를 요 다음 거는 정규 분포는 저거는 분포로 잘못되어 있네요. 정규 분포는 우리 회장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5등급이 제일 많은 비율은 이건 다 안 보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입니다.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줍니다. 딴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더하면 85% 컷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지금 이해되시죠?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하면 85% 컷. 그러면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보다 성적이 더 낮은 아이들은 좀 힘들다. 운 좋게 추합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요 정도까지만, 그 정도로 하실 수 있겠죠? 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자료 등록. 요거는 이제 저기 왼쪽에 보면 자료 등록을 하면 장점 뭔가 하면 PDF로 학생들 모의고사 성적 업로드 시키면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이야기가 되고요. 검색 기능들입니다. 요거는 뭐 해보셔서 뭐 충분히 무슨 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이들의 눈에는 저만 나오는 거죠. 제일 아래쪽 성적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고, 네,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는 이제 3년치 전형 방법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반영 교과, 그리고 여기서는 3년치 입결, 그리고 여기는 자료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년치 입결입니다.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시간 거의 다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영 교과 상세 이걸 누르면 이제 왜 이 아이가 어떤 성적을 받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하시면 되고, 어떤 대학은 9개 과목, 어떤 대학은 10개 과목만 보는 대학도 있다.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3년치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3개년간 보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입학처나 이 대학에서 와서 작년에 여기 입결이 되게 낮았다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굉장히 확 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오히려 더 조심해서 피해가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담 중 필요한 정보들은 여기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저기 보면 면접이나 논술 문제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주요 변경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합불 사례 보시면 되고, 종합전형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대의 경우는 만약 이 아이가 3개의 전형을 써서 3개 다 합격한다고 하면 저 순서대로 1개만 합격이 나머지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저 성적이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합불 사례 더보기 보면 이제 성적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항상 저 중에서 성적이 제일 안 좋은 것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적이 하면 아이들은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저기서 보면 저기서 정리를 새로 해줘야 됩니다. 합불에서 저 정리를 저기 성적에서 사례 등급에서 저기를 오름차순을 쭉 해주면 이제 아이들이 떨어진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눈에는 합격 사례만 보입니다. 불합격 사례는 안 보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고, 그래서 1등급은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비율로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생의 사례를 클릭하게 되면 그 학생의 어느 학과에 지원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사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에 나오는 저기 보시면 저기는 서울대 직위원의 이야기는 타대학 전형별 지원 현황, 그리고 이런 것들도 타학과 지원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저기서 보시면 이 아이가 서울대 아까 경영이었죠. 거기 지원했던 아이가 경영이었나?
경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지원한 데는 고려대를 그다음에 연세대 이렇게 좀 많이 지원했고, 합격은 한양대에 지원했을 때 가장 높은 합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학과에 어디 썼는가, 대부분 경영 위주로 쓰는 거죠. 네, 이 점수도 보시면 일반 점수는 진로가 제외된 겁니다. 그리고 내신 점수는 그냥 대학별 저기 오는 내 점수 쟤를 보시고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게 좀 좋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기서 내 등급, 사례 등급을 보면 내 등급은 올해 성적, 사례 등급은 작년 성적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학과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유형 2는 선택 가능한 학과들은 다 매칭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자 수렴 이야기인데, 학생들 저기서 수시 사례 차트에서 보면 저걸 보고 이제 상자 수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 학생 성적이 저렇게 쭉 갔을 때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습니다. 최대값에서부터 25% 그리고 다 저게 총 4등분으로 나눠져서 그 아이의 성적이 최소한 조 사이에는 걸치면 좀 안정적이겠지만 여기 마지막 박스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좀 합격 힘들고, 저 마지막 수염 밑으로까지 내려오면 사실 합격 사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걸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용한 기능은 관심대학 등록해 놓으면 다음 상담할 때 편하기 때문에 관심대학 미리 좀 등록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탭 기능이 하면 아이들 상담할 때 계속 안 열어봐도 됩니다. 계속 기존에 열었던 거 다시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탭으로 열기 제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상담 신청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좀 안내해 주시고, 대학 어디가 선생님들도 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알림이 여기 가면 학생들 뭐 입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현황,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고, 이런 사이트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아로리 홈페이지. 네, 시간이 90분을 60분도 하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네요. 네, 혹시 잘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뭐 저기 메신저로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고, 자료는 그대로 해서 업로드를 경북진학지원센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힘드시겠지만 뭐 좋은 결과 있도록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